사법논담. 네, 사법논담 시작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전남수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박준 변호사가 떠난 다음에 어떤 분을 고정으로 모실까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분이 앞으로 고정으로 천하람 변호사하고 이제 함께 호흡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낙점받은 장윤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천하람 변호사가 환영사 한 말씀 하시죠. 아니 뭐 제가 뭐라고 뭐 그렇게까지 화장사까지 하니까만은 아유 너무 예. 고참. 아유 제가 뭐 선배님. 너무 오셔가지고 환영하고 우리 네. 또 뭐 더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준 변호사하고 비교하셔도 돼. 근데 이제 우리 박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뭐 재미에 있어서는 또 독보적인 분이기 때문에 근데 또 장 변호사님은 재미와 내용적인 면이 조금 더 또 균형을 맞추시지 않을까. 더 낫다는 얘기인 거죠? 뭐 그렇죠. 뭐 떠나가신 분보다는 오시는 분이 우선이죠. 아유, 고맙습니다. 박준 변호사 나중에 한번 들을 텐데 이 방송. 에이 뭐 바쁜데 듣겠습니까? 예. 들어. 정말. 챙겨 들으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오시자마자 워낙 뜨거운 쟁점이 많아가지고 자, 이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두 분께 그냥 단도직입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국힘판 조국 버전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천하람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일단은 사실은 이게 뭐 복잡한 의혹들을 다 제껴놓고 조국 전 장관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아니 내가 서울법대 교수인데 우리 아들 딸이 다 서울법대에 편입했으면은 이거를 누가 뭐 팩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줬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건 되게 동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의과대학에 아들 딸 둘 다가 편입에 성공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수도 아니고 부원장을 때 원장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설령 부정의 소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이거 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네, 문제가 있어 보이는 장윤미 것만. 변호사도 네.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정치 영역을 넘어서 이건 법률적으로도 좀 문제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뭐 조민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논문과 관련해서 제1저자로 등재됐을 때 본인이 기여한 바가 없었다. 허위, 이거 업무 방해, 기소 그리고 처벌까지 받은 상황인데 정경심 교수가 그렇다면 지금 그 아들이 본인이 의대에 편입하기 위해서 냈다라는 그 논문 본인은 19학점을 들으면서 일주일에 40시간씩 투여해서 연구활동에 매진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들여다보면 정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릴 정도의 기여도나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아닐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 그냥 정치적인 문제다 아니면 후보자의 자질로서 좀 부족하다 여기서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라 정말 수사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맥락 아닐까. 그렇다면 예. 바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두 번째 질문. 조국만큼 조민만큼 수사하라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장윤미 네. 변호사님 말씀드린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데 천하람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이 안 서는데.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근데 여기서도 또 제가 한 가지 민주당에 대해서 좀 그 웃긴 거를 하나 짚고 넘어가면, 네.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막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검찰 수사권 뺏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왜 또 검찰이 수사라고 하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 3개월 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그동안 하라는 얘기가 봐요. 뭐 하고 있는 사건도 다 뺏어간다는데 무슨. 근데 아무튼 그 외에 저는 예. 제가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제가 했을 때 100점짜리 워딩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를 들면 이거는 뭐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수사기관이 엄밀하게 수사해서 털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옳고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지금 무의미한 논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조국 전 장관이 심하냐, 정호영 후보자가 심하냐, 뭐 이런 얘기에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국 장관은 이미 털어서 나온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는 아직 안 털어본 상황이고 그냥 언론에 의해서 의혹 제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페어한 비교가 아니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민주당 지지층에게도 하나 쓴소리를 하자면은 김어준 씨 이런 분들이 사실을 호도하면서 무슨
표창장 하나 위조한 거 가지고 뭐 이러냐라고 하는데요. 표창장 하나만 위조하신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7대 허위 스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논문뿐만 아니라 인턴십 이런 것들이 7개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단순히 무슨 뭐 표창장 하나 위조한 분보다 정호영 교수가 더 심하다 이런 것도 사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일단 동일선상에서 거론하는 게 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의혹이 제기됐던 수준일 때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거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큰 공적 사안이다. 압수수색이 늦게 되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진다. 증거인멸할 수 있다. 예, 사실 규명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의혹 제기가 있었을 때 그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검찰이 내세웠던 그 논리 그리고 그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현 당선인이 그 당시에 검찰총장으로서 내세웠던 스탠스 지금 동일하게 본인들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이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조국 전 장관 이 일가에 대한 수사 대한민국 수사의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도륙이라는 말을 썼지만 굉장히 과도하게 단행됐다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 기준이 예외적일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본인이 세운 기준이다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원칙에서 본인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지금 시점에서 얘기할 수 있을지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바로 무책임하다고 거기서 세 번째 생각합니다. 질문 들어가는데 네. 바로 이제 그러면 지금 그 판단의 주체로 사실은 그 장관 지명자면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도 그러니까 지명한 인사권자가 그러니까 오케이 하기 전에는 본인이 자진 사퇴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중요한데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명 철회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이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다 모르고 제가 인수위에서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얼마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지명 철회하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사퇴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거나. 예. 근데 어쨌거나 저는 방금 이제 장 변호사의 말씀 중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당시에 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조국 수사를 철저히 하라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명한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뭐 보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본인이 며칠 전에 지명해 놓고 가만히 며칠 있다가 언론에서 의혹 터지니까 모든 수사기관이 총동원해서 수사하십시오 이런 것도 사실 웃기는 거거든요. 지금 아주 신박한 논리를 내세우셨어요. 뭐냐면 기준인물로 그때의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그때의 문재인 대통령을 기준인물로 아니 지금 왜냐하면 뭐 지금 대칭되는 거는 그런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설득력이 있어요. 그럼요. 인사권자를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는 이 거지. 기준인물 설정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같은 인사권자로서 의혹 제기만으로 그럼 철회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이 검찰 수장으로 있었을 때 했던 부분이 희석되거나 지워지지는 최소한 않는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을 최소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40년직이 아니라고 하는데 전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손절이라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실소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국민 앞에 예의가 없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뭐 실제 그렇게 친하진 않답니다. 아니에요. 뭐 아무튼 뭐 그런 걸 떠나서 그건 중요한 네. 문제가 전혀 아니고 네, 그렇죠.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총장에 대비되는 인물은 김호수 총장이 돼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수사권 조정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게 6대 중범죄에 해당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윤석열에 대응되는 카운터파트는 국가수사본부장 내지는 경찰총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도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 측에다가 엄격한 수사를 해라라고 촉구할 일이지 이걸 뭐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래라 마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신박한 논리신데.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엄격한 아까 본인이 했던 그런 수사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뭐 지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와서 윤석열 당선인이 경찰이나 검찰한테 수사해라 마라라고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지금 그러니까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동의한 이제 근거는 그때 조민 씨에 대한 수사. 네. 어떤 수사 판단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상민 후보자의 딸 네. 같은 경우도 지금 인턴 경력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네. 그럼 이분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의혹 나오는 분들은 다 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무의미한 게 의혹 나오면은요 이제 민주당이랑 가까운 시민단체에서 전부 고발할 겁니다. 고발하면은 당연히 경찰이 다 수사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래요. 네. 수사를 해야 된다.
아무튼 거기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네. 통일을 이제 본 이론의 겁니다. 여지가 예, 없고. 위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털어서 이제 이런 분들이 나가셔야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그럼 오니까. 이번에는 예. 사법적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수사를 하려면 물꼬가 트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후보자 신분이 그 정리가 되는 게 선행돼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보는데 네. 그 부분에 관행도 깨진 거 아니에요? 후보자직을 유지하면서도 수사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데 조국 전 장관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예. 아니 뭐 무슨 뭐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고작이라고 하면 제가 뭐 아니, 저도 장관도 못 제가 되는 여기서 이제 할 그 말은 질문 아니지만, 드리려고 예. 했던 건 이제 우리의 그 사법논담에 빛나는 정치 전통 있잖아요. 정치 잡담, 겸하는. 근데 왜 윤석열 당선인은 지명철이든 자진 사퇴를 왜 결정을 못 할까? 왜 안 할까? 이게 궁금한데요. 천하람 변호사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제가 뭐 당선인 별로 친하지 않았고 윤핵관이 아니어갖고.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만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뭔가 결정적인 팩트는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의혹은 무성한데 결정적인 팩트가 나왔냐? 그래서 그때 윤석열 총장을 기준 인물로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조국 장관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돌입한 시점에서 팩트 나온 게 뭐가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니 왜 또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질문 드리는 뭐 거 제가 뭐 당선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아니 근데 글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를 돌이켜 보면 조국 전 장관은 의혹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확하게 뭐 수사 전에 팩트가 뭐가 나왔는지는 저도 뭐 좀 기억이 아직 가물가물합니다만 그때 의혹은 많이 나왔지만 네. 팩트로 확정되고 확인된 건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 이전에 뭔가 팩트로 확정되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죠. 물론. 아니, 그리고 사실상 엄밀하게 저도 불가능하지. 그런 면에서 팩트 당선인이 확정은 사실 법원 판결이 나와요. 맞아요. 확정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선인께서 정치적으로는 조금 더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기본적으로 정치 문법에 굉장히 좀 무능하다. 이것을 아니, 대통령 당선까지 예. 된 분한테 어쨌든 정치적으로 지금 무능하다 이걸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떡합니까? 셈법을 예. 제대로 풀어나갈 생각과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본인이 세운 기준이 이게 물러서게 되면 마치 이것이 본인이 지는 것처럼 인식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승부의 정치- 관점에서 본다. 아, 왜 예, 정치적으로 그런 것 무능한 같습니다. 분한테 지고 그러셨습니까? 아무튼 뭐 예.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처리 방향에 대해서 뭐 두 분은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뭐 일단은 그러니까 자진 사퇴든 지명 처리든 해야 된다라는 거고 수사도 받아야 될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이제 좀 저도 보태자면은 사실 아까 이제 너무 이게 막 조국 전 장관 막 얘기해서 뭐 저도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팩트를 따지자라는 얘기는 이미 물 건너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아니 죄송한 얘기지만은 물론 뭐 팩트가 나오면은 더 편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한테 바라는 거는 단순히 불법만 없으면 된다 정도의 스탠다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조국 전 그렇죠. 장관 사태를 예. 겪으면서 물론 조국 전 장관도 까보니까 불법이긴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정의 잣대라는 게 단순히 불법이 없으면 된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정무적으로 판단을 저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정부적 판단에서 중요한 게 타이밍이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이미 실기는 이미 한 것 같은데요. 뭐 조금 그렇죠. 조금 늦은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손을 딱 저도 선을 지난 그었어야 주말 되는 것 정도에 같습니다. 했었어야 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실기는 1차 실기는 한 것 같은데 얼마나 이제 더 끌고 가느냐. 음, 이게 근데 또 무슨 뭐 병역 네. 관련해서 어제 또 이제 민주당이 치고 나온 게 맞습니다. 있어갖고 예. 그렇죠. 그것도 수사 대상이 될 것 그 같은데. 병역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고 본인이 또 4학년 2학기 재학 중일 때 6년제 대학에 뭐 재학 중인 것처럼 이걸 기재했니 뭐 그거는 뭐 병무청에 뭐 병무청에 실수인이 뭐 실수인이 뭐 이러는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잘못 기재한 거면 공정문서 부실기재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게 법리적으로 굉장히 의혹이 지금 아니 저는 끊이지는 이거저거 다 않습니다. 떠나서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그때 6번 요추는 없다며요. 예, 5, 6번이라고 이렇게 네. 기재를 해서 이게 그냥 단순 실수로 그럴 수는 있다라는 건데 이른바 디스크 증상은 아마 받았을 수 있겠다. 근데 디스크만으로는 군복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병명으로 진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재검할 때 척추, 본인의 협착 아버지 뭐, 예. 예, 경북대 병원에서 또 진단을 받고 한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좀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1차 실기, 2차 실기 무슨 실기 평가도 아니고 저희가 뭐 너무 그 아재스러운 계기잖아요. 이거 안 통하는 그래. 개그입니다. 제가 억지로 어떻게 또 이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글렀군요. 네. 그럼 저 같은 사람이야 그래도 욕을 덜 먹지. 우리 천나람 변호사 안 쓸. 아유 저는 뭐 마인드는 아저씨니까요. 아유 예. 그래도 젊으신데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이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이건 표현 쓰지 말아달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수사권 완전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1차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1차 토론에서 제 기억에 봤다면 두 분은 의견 통일을 받습니다. 헌법 위반 소지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네. 그때 그 두 분이 천하람 변호사도 거긴 네, 동의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확히 따지면 위반 소지가 있건 없던 간에 헌법재판소에 인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네.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뭐 여기저기서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막 나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대법원에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요. 검찰에서 스스로 이게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사자가 무의미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거는 본인들의 주장인 거고 제가 제일 눈여겨봤던 거는 대법원의 주장이었는데 대법원에서는 또 양쪽 주장을 다 설명했고 첫 번째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하면서 대법원에서 얘기한 거는 물론 헌법에는 영장 청구권이라는 것만 들어가 있고 수사권이라는 게 명확하게 써 있지는 않은데 영장 청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수사를 해야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안에 본질적으로 수사권을 최소한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뭐 대법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데 다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면 어떤 형태로 해야 되고 이게 인용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가 사실 전례로 놓고 보면 애매한 거는 맞아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이게 내용상 헌법 위반이 있다 해도 어떤 절차로 다퉈야 되는지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권한쟁의 네. 심판 청구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좀 애매해요. 생각해요. 예, 네. 내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네. 뭐 헌법기관 성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있고 이게 이해 충돌이 됐을 때 아주 전형적으로 지자체 간에 벌이는 소송의 유형 형태인데 그렇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이 구조를 가져갈 것인지도 좀 애매하고 지금 뭐 위헌적인 요소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일리가 있는 지적이죠. 법원에서도 그런 입장 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 검찰이 수사권을 아예 행사를 못하는 구조인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당사자들 간의 고소고발이 다툼에 있는 대립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뭐 이거 묵히는 거 아니냐, 이거 종결하면 수면 위에 못 드러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고소인이 이의하면 자동적으로 또 검찰로 가요. 그럼 계속 보안 수사를 막 내립니다. 이거는 수사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는 건지 그렇진 근데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예. 그러니까 그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팩트를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검찰이 수사 종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 종결했을 때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네. 수사 종결을 했을 때. 네네. 근데 문제는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고 뭐하고 할 정도가 되면은 수사 초동 수사가 이미 다 끝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이 중요한 거는 초동 수사 단계일 때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의 안에 의하면 경찰이 좀 부실 수사를 한다. 우리 뭐 그런 논란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봐주기 수사 뭐 이런 걸 한다라고 했을 때 경찰이 너네 이거를 더 파봐라 내지는 압수수색 영장을 하려면 이런 걸 더 파봐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검사가 직접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수사를 해서 보완을 해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수사 필요한 거 다 끝나고 막 타이밍 다 지나가서 뭐 이의 제기하고 나서 그때 뭐 가서 뭐 압수수색 하든가 말든가 이걸 말하는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내용이 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권한을 너무 지나치게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건 맞다. 그렇게 보는 건 맞다. 근데 이제 그 헌법 해석 기관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죠. 그렇죠. 근데 대법원에서 사실은 본인들이 일단 그 대통령령이나 그러니까 법률이 아닌 어떤 그 하위 규정들의 위헌성은 대법원이 직접 심사하고요. 아무튼 근데 네, 이제 그리고 제가 이 말을 꺼낸 게 아까 최강욱 의원은 이제 공수처 설치 법안이 나왔을 때 헌법 소원이 되게 돼서 그때 헌재로 가져가는데 그때 헌재에서의 판단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영장 청구권을 놓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는 문제까지 했지만 이건 헌법이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이미 그때 헌재에서 내려진 바가 있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거는 사실은 네. 좀 거짓말입니다. 사실 공수처 거짓말이라고. 검사도 이 영장 청구권의 대상자인 검사이냐가 좀 문제가 그건 됐었었는데 검사의 영역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 공수처 검사도 여기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권의 어떤 집행 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뭐 위헌적 소지가 없다. 그리고 이게
뭐 공평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또 옥상옥인 부분이 있고 왜 다른 사람은 공수처에서 일반 국민들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느냐 뭐 이런 논리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런 위헌적 소지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또 가능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려면요. 경찰 수사관을 검사라고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그 논리 구조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경찰에 있는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냐라는 논리로 치환되는 건데 이거는 뭐 진짜 거의 뭐 코미디 하자는 얘기죠. 근데 검찰이 영장 청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민주당 안을 보더라도 경찰이 신청해서 이제 영장을 검찰이 신청하는 주체로는 돼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직접 수사를 해서 청구하는 데는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좀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그겁니다. 나온 것 같습니다. 검사는 경찰에서 수사해 온 게 뭐 부족하던 뭐 하던 상관없고 경찰에서 갖다 준 거를 토대로 서류 처리만 하라, 페이퍼 푸싱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근데 안에. 일단 저는 알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어제 김호수 총장이 국회 가서 5가지 네. 이른바 대안이라는 걸 제시했잖아요. 네. 그건 두 분 해석을 좀 그러니까 그 구해야 되는 게 있는데 표적 과잉 수사 방지 특별법 제정 카드가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제안을 법으로 제안하시는 저는 거예요? 그런 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뭐 그런데 제가 이런 워딩을 듣고 그 기억에 났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 이제 영장 전담하셨던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아니 변호사가 이 영장실질에 들어와서 자기 의뢰인에게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하더라. 되게 의외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또 검찰 출신 변호사님한테 이런 동일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선출직 공무원을 대리하는 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영장을 청구했길래 그냥 영장 발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략으로 가자. 안 그러면 검찰의 특성상 그리고 이분이 좀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쉽게 하면 아주 파고들 거다. 예, 먼지털이 하는 게 명약 관하하니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영장을 그냥 받자라고 했는데 의뢰인이 싫다고 했고 방어를 해서 한번 기각되고 이후에 실제로 다른 혐의 추가되면서 별건 더 수사가 됐구나. 이 양형이 가중됐던 사례. 이게 저희 지금 주변에서 법조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는지. 예,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 기소를 수사의 성과, 성적표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 수사가 단행될 수밖에 없다. 이 단면 그렇다면 그 맥락에서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뭐 경찰 검찰 할 거 없이 제동을 걸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교각사루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양극단에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검찰이라는 조직도 검사가 2,000명에 달하고 일반 형사 사건에서부터 아주 정치적인 의미가 큰 특수수사까지 굉장히 그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튀는 사례들을 놓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경찰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판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과잉인 몇 가지 케이스들을 꺼내놓고 이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0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글쎄요, 뭐 몇몇 강경한 의원들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나라의 최대 정당이라는 쪽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논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보통 어느 정도 한 50 정도에 있는 겁니다. 이게 100이 문제라고 하면 이걸 50으로 줄일 생각을 해야지 0을 만드는 거는 해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지나친 과잉 수사 케이스들이 있었던 거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를 뺏기 위해서 모든 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수사를 아예 못하도록 하겠다? 이건 정답은 아니죠. 저도 동의하고 이 총론격에서는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고 강론이 굉장히 좀 손질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안을 낸 걸 보면. 다만 이게 특수 케이스라고 했는데 이게 특수 케이스일 수 있겠죠. 모든 수사를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요. 그렇지만 이게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명이 난다면 그리고 이런 나쁜 점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검찰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검사가 권력층 내지는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수사 잘하는 면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막 그 높은 사람 잡아서 내리는 거를 또 성과로 보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예. 그게 과할 때도 물론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하나만 더 그래서 여쭤볼게요. 네, 좀 이거는 어제 제도를 이제 잘 그 짜야 불발탄이 되긴 했지만 김호수 총장이 한때 그러면 수사권 완전 분리하는 대신 수사지휘권을 부활하자라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래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가 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6대 범죄 수사가 검찰에 기속하고 나머지 수사를 다 경찰이 할 때 그 당시에 수사 지휘권이 완전히 지금 없어졌다.
없다라는 게 그 당시에 진단이었습니다. 검찰이 왜냐하면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 종결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천하람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그동안은 검찰이 못 들여다보는 거니까요. 수사지휘권 행사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는 거죠. 잠깐만 여기서 우리 애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네.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고 네. 수사 지휘권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다른 건지를 먼저 정리를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뭐 민주당 안이 워낙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수사 너무 지휘권은 네.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도 개입해 들어갈 수 있지만 네. 그렇죠.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경찰이 수사를 다 종결한 다음에 끝낸 다음에나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추가해 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보안이라는 말의 전제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저희가 이 두 개념을 사실 분리해서 쓰지는 않긴 하는데 보안 수사를 명령한다라는 개념 자체는 경찰이 일단 초동 수사를 한 이후에 올라왔을 때 거기에 필요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인식을 하면 네. 다시 수사하라고 내려보내는 그 개념에 좀 더 사후적인 권리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권한이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상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게요. 예. 제가 이제 민주당 안이 굉장히 러프하다라는 표현을 좀 거칠게 썼는데 죄송하고요. 일단 수사 파일이라는 게 경찰에 갔다가 검찰에 왔다 그럽니다. 그 기록이 이게 전산화가 아직 덜 돼 있어요. 이게 전산화가 좀 전산화 좀 하지. 우리나라 IT 기술 얼마나 좋은데. 여기서 새끼 진짜 다 동의해요. 뭐 이렇게 왜 엄청 종이 그걸 왜 무슨 보따리에다가 싸서 펄프도 들고 다녀요? 생산 안 되는 나라에서. 맞아요. 뭐 예, 이해를 형사 기록 못하겠는데. 전산화는 정말 법조에서는 좀 중요한 이슈긴 네, 합니다. 뭐 무슨 진짜 80년대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건 100% 동의해요. 네, 아무튼 근데 여튼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하는 중에도 이 기록 우리한테 가지고 와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잘 돼 있나 한번 보고 보완할 부분 우리가 이런 거 지시할게. 그리고 지시를 하면 경찰은 그걸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수사 지휘권이고요. 이제 명령의 권한이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안 따랐을 경우에는 뭐 보통 뭐 페널티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권은 경찰에서 수사 파일을 갖고 왔는데 좀 보다가 뭐 미진한데라고 하면 직접 내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한테 그렇죠. 명령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럼 보안 수사는 뭐가 다르냐면은 장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중간에 갖고 와라라고는 못 하고 경찰이 어느 정도 완결을 해서 파일 갖고 왔을 때 그때만 한다 이런. 그럼 아무튼 김호수 총장 물론 나중에 걷어들이긴 했지만 그 하나의 타협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세요.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저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잖아요. 변호사님 실무에서 보면 검사가 뭐 보완을 요구하든지 수사 뭐 이런 거 할 때 경찰이 빨리 합니까? 그래서 검찰이 내려보낼 때 네. 언제 안에 해라 뭐 이렇게 단서를 달기도 하고 기한을 준다. 예, 근데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 저희도 체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경찰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리 적용에는 상당히 좀 난감해하는구나라는 것도 당연히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 또 제가 굉장히 이 사기 금액의 큰 사건에 대해서 일부는 뭐 무혐의로 종결을 지었고 경찰이 일부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저희가 다 이해해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에서 겪고 있는데 이게 상호 견제 균형이 이루어지긴 하는구나. 그러니까 경찰을 검찰이 아직 잘 수사 능력을 못 믿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 정도를 보안 수사하라라고 내려보내고 경찰은 또 본인들에게 많은 권한이 실리게 되니까 수사 능력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파고드는 부분이 있고 이게 상호 견제와 좀 순기능은 없지는 않구나라고 저는 그냥 변호사로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이 타협안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그 100번 중에 90번은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경찰한테 다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 경찰도 우리나라 경찰도 뭐 열심히 하니까요. 그래서 문제 없는데 문제는 아주 타이밍이 중요한 사건들. 그걸 경찰한테 또 보내고 그게 네, 나중에 네, 또 네. 새어 나가고 네, 뭐 이런 케이스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찰은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는 이제 그래도 전체적인 법을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고 물론 하다 보면 다 까먹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좀 복잡해서 이걸 경찰한테 보내더라도 그게 100% 소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굳이 말하자면 수사 지휘권과 수사권 중에 한 가지를 지켜야 된다면 수사권 자체를 제한적으로 지키고 대신에 검찰의 수사 인력 같은 부분들을 대부분 경찰로 보내가지고 실제 아주 중요한 게 아니면은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못 하게끔 현실적인 제약을 두는 게 맞다고 제가 봐요.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너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지가 궁금한데 김호수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70분 면담을 하고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러면 이건 청기누설일까요? 아니면 오바했던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내부 논의체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지금 검찰도 동일한 입장일까? 저는 과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노력하고 정말 경무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형사부 검사님들 우리가 공소유지에 좀 더 힘쓰는 게 인력 어떤 그 분배상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검찰 내부에서도 수뇌부는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내부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거론됐기 때문에 김호수 총장이 아주 개인적인 그런 사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이지는 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김호수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약간의 뭐 절충안을 만들어 오라라는 시그널을 주다 보니까 뭐 어떻게든 자기가 약간 만들어 온 것 같은데 일선 검사들의 생각 이걸 뭐 100% 다 알 수는 없겠죠. 검사도 수천 명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그냥 경찰에서 만들어 오는 기록을 가지고 공소 유지만 하고 싶어하는 검사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공소 유지를 잘 하기 위해서도 자기가 봤을 때 있는 빈틈을 채우고 싶어하는 게 제가 검사라도 인지상정일 거기 때문에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보다야 수사 지휘권이라도 있는 게 낫겠지만 글쎄요, 저는 그게 검사들의 의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도 다 돼가니까 어제 평검사회가 열렸잖아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어요. 네, 방금 결과 나온 것 같아요. 방금 나왔어요. 네. 혹시 속보 떴어요? 지금? 어제 검사인 친구가 저한테 보내줬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잠시만요. 예. 속보가 아직 뜨기 전인가? 지금 발표하는 중이라네요. 예. 지금 뭐라 엄청 검수완박의 문제점에 대해서 9페이지짜리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쫙 써서 냈고요. 네. 그리고 도대체 뭔 대안이 있냐, 현실적인 위협이 많다, 이런 것들, 문제점 이런 걸 쭉 지적하는 내용으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네네네. 검수완박은 굉장히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런 네. 취지의 내용.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거는 다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네. 검찰 차원의 대안이 제시가 됐느냐 안 됐느냐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이 대반전을 이루지 않는 이상 만약에 입법을 이제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가정을 하면 네. 검사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중요한 지금 포인트 아니겠어요? 어떻게 좀 막 못 받는 검사들이 많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다. 네, 왜냐하면은 수사권 다 없어지면은 편하다. 꿀 빨면서 검사들 월급이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공무원 치고 너무 세속적인 접근법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저도 1차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주변의 법조인들 법원이나 검찰에 계신 분들이 고위직이셔도 예전만큼 정관이요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어서 굉장히 사표 쓰기를 저하시는 분들이 네. 의외로 많아요. 일이 그렇다면 10분의 이게 1로 줄 텐데. 생계이기 때문에 네. 줄사표 대의명분을 위해 이렇게 하기는 진짜 어려울 거다. 저는 한번 사표 써 보시라. 정말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별로 이제 안 검찰이 워라벨이 구현되는 직전이 되는 겁니다. 네, 저도 이직 생각해 보려고요. 근데 아무튼 여기 그 아까 평검사들 낸 거에서 보면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 검찰에서 얘기한 5가지 대안 비슷한 얘기를 했고 국민들께서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 장치 같은 것들을 갖추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 제도 도입에도 평검사들도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내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다음 주도 아마도 이제 이게 또 우리 토론거리에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민 변호사 함께했고요. 천하람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